안녕하세요. 경리TV 한아란입니다. 이번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무조사 때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검증하는지 알아볼게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땡스 부탁드리며 1대1 게임 맞춤과외와 매달 진행하는 그룹과외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경리TV 채널과 격리 업무 대행 서비스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먼저 세무조사란 세무관서가 세금을 매기기 위하여 납세자의 실태를 파악하려고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그럼 세무조사 때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검증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법인 신용카드 사적 사용 여부를 봅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할 잡화, 가정용품을 구입하거나 업무무관 업소를 이용하거나 개인적 치료비, 업무무관한 주말 공휴일을 사용했는지, 개인적 해외여행 시 사용한 것인지, 사업장 밖 원거리 사용인지를 봅니다. 이러한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사용 금액을 기존의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비용으로 했다면 이것을 송금 부인하여 대표 상여로 처분합니다. 접대 목적은 업무 추진비 한도 시부인 계산하여 법인세를 추징하고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안 써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입증하는 자료를 보관해야 하는데요. 기한문, 이메일 등의 업무 수행 자료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그럼 법인카드를 주말에, 공휴일에 쓰면 무조건 안 된다? 써도 됩니다. 다만 휴일에 마트나 백화점에서 결제한 것은 사적 사용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휴일에 썼다면 업무 관련인지를 알 수 있는 증빙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에 대한 증빙은 뭘까? 업무 추진비, 회의비, 출장비 등은 사용 목적이 불분명할 경우 사적 사용으로 추정될 수 있으니 참석자, 장소, 사용 목적 등이 명확히 기재된 내부 증빙을 같이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 개인 계좌를 통한 매출 신고 누락. 대표자 친인척 및 직원 계좌로 받은 매출 대금을 미신고하거나 대표자 해외 계좌를 통해 받은 해외 매출 대금 미신고, 온라인 플랫폼 매출을 개인 계좌로 정산한 후 미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혹은 종소세를 추징당합니다. 매출 대금은 꼭 회사 명의의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 실질 확인 자료, 정상신고 입증 자료, 소명 자료 등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개인 계좌로 매출 대금을 받으면 무조건 매출 누락인가? 개인 계좌로 받았다는 자체로 매출 누락은 아닙니다. 이걸 장부나 세금 신고서에 해당 금액을 매출로 반영하지 않으면 매출 누락입니다. 다음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 채권 임의 포기. 관계 유지를 위해 회수 가능한 거래처 매출 채권을 포기하거나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매출 채권 임의 포기 또는 확정된 판매 금액을 사전 약정 규정 없이 할인해 줄 경우 회수 가능한 채권을 기존에 대손 처리한 것을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 시부인 계산하여 초과액 송금 부인하고 법인세 추징합니다. 회수불능 객관적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즉 파산, 회생, 폐업 등이 해당되며 특수관계인 채권인 경우에는 정상적 거래 입증 자료와 계약서, 이사회 회의록, 내부 결제 문서 등이 필요합니다. 거래처가 장기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대손금으로 송금 처리할 수 있나? 매출 채권이 거래처의 파산, 폐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단순히 장기간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대손금으로 송금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로사실이 없는 가공인건비 계상. 실제 근무하지 않는 특수관계인, 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의 인건비를 계상하고 허위 직원, 명의만 있는 직원의 인건비, 퇴직자의 인건비를 계속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이러한 가공인건비는 송금에서 제외되고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됩니다. 그리고 법인세가 추징되죠.
그래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출퇴근 기록, 현장 근무 사진 등이 있어야 하고, 특수관계인 근무자라면 업무 필요성 및 근무 실태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표자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가공인건비, 대표자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라도 실제 근무 사실이 있고 업무 내용과 급여 수준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된 경우에는 송금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와 4대 보험 신고를 하였더라도 가공인건비, 실질적으로 근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공인건비입니다. 다음 연구인력개발비 부당세액 공제. 단순 업무 수행 연구원 인건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았거나 타 업무 겸직 연구원 인건비에 대한 세액 공제, 연구개발 외 타 목적 해외 출장 확인되는 연구원 인건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세액 공제에서 제외시키고 법인세가 추징됩니다. 이를 대비하여 연구수행 입증자료와 연구성과 자료 등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누락. 대표자 등이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이자를 미지급하는 경우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금 형식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무이자 또는 저율을 적용한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해 입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추징합니다. 가지급금 발생 내역,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 상환계획서, 이자 계산서 및 이자 수치 내역 등을 보관하세요.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았어도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실제 이자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입금 산입해야 합니다. 법정 이자율보다 적은 이자율을 적용하면 법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이를 입금 산입합니다. 다음 자산화 대상 지출을 단기 비용으로 처리. 대규모의 리모델링 비용을 수선비로 처리하거나 IT 시스템 ERP 구축 비용을 지급 수수료로 처리한 경우, 기타 자본적 지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자산 취득 원가로 변경, 감가상각비 한도 계산하여 비용 처리 시부인, 법인세 추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 용역 계약서, 견적서, 내부 검토 자료, 제출 전후 비교 사진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소액인 경우에도 자산화하여 감가상각해야 하나?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 사업연도에 전액을 비용 처리 가능하고,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개별 자산별로 600만 원 미만인 경우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실제 재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공급가액, 거래 시기, 거래 상대방 등이 허위 기재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가산세 부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 입증자료, 계약서, 대금 지급 증빙, 거래물품 용역 관련 사진, 운송장, 입출고 기록, 작업일지 등이 있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괜찮은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가산세 부과 및 형사 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부가가치세 과면세 구분 오류. 과세 매출을 면세 매출로 신고하거나 일부 면세 거래를 전체 매출로 확대 적용한 경우, 과세 면세 겸용 사업자의 안분 계산 오류, 면세 사업 관련 비용의 매입세 공제를 받거나 부수재와 용역의 과면세 오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견적서, 계약서, 과면세 매출 안분 계산 자료,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법령, 유권 해석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다음 개인적 공급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누락. 사업용 재화, 차량이나 전자기기 등, 그리고 부동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거래처 임직원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재화를 무상 혹은 저가로 제공한 경우, 자가건설, 자가제조 재화의 사적 사용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자산, 재고 사용 내역 자료로 관리대장 출고 내역서 등, 그리고 제공 목적 및 업무 관련성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광고용 샘플이나 사은품도 간주 공급인가? 광고, 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견본품, 샘플, 사은품 등은 간주 공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취득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도 간주 공급? 취득 당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재화에 대해서는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이 발생하더라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무조사를 받을 때 중점적으로 검증되는 항목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무조사를 언제 받을지 마냥 두렵기만 했었는데 이런 중점 검증 항목을 미리 알아서 평소에 업무 보실 때부터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만약 이런 격리 업무가 어렵다면 하나란의 격리TV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대부분의 중소기업 격리 업무 커리큘럼 수업을 듣고 싶으시면 그룹가해를 신청해주세요. 그룹가해에 참여하지 못하신다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격리TV 채널을 방문하셔서 해당 영상을 개별 구매하여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엑셀 양식도 개별 구매 가능하며 영상에서 사용한 PDF 파일도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격리TV 채널을 구독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커리큘럼이 아닌 문답 형식의 맞춤 수업이 필요하시다면 1:1 개인 과외를 신청해주세요. 만약 격리 고용이 힘든 대표님들은 격리TV에서 제공하고 있는 격리 업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회계 프로그램 도입이나 스타트업의 격리 업무 안정화, 장기휴가 대체 업무 등의 단기 서비스도 가능하고 장부 점검 등의 격리 업무 관련 컨설팅도 가능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세요. 더보기, 설명에도 이메일 주소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